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13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대규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일요일이었죠. 그때는 103만 명의 시민이 모여서 시위를 했습니다. 어제도 역시나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동맹 파업을 하고 있고요. 또 교사들도 뛰쳐나오고, 또 직장에서는 유연 근무제를 통해서 직장인들이 또 거리에 나가서 시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 정말 연일 대규모의 시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홍콩 인구가 약 740만 정도라고 하니까 홍콩 사람 7명 중에 1명은 지금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홍콩 시민들은 지금 세계 시민 여러분, 저희들을 지지해 주세요 라는 이러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 시위가 왜 중요한가? 글쎄요, 이 시위는 가치의 대립입니다. 자유냐 아니면 억압과 통제냐 라는 이런 대결이죠. 또 법치 그리고 삼권 분립, 이런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이 가치관과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이 두 가치의 대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함께 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보편적인 어떤 인권, 상권 분립, 법치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런 지향하는 어떤 서방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당연히 이 홍콩 시민들의 시위에 함께 지지를 해줘야겠죠. 자, 과연 이 시위가 왜 일어났는가, 무엇 때문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콩은 영국 지배 아래서 1960년대 이후에 굉장한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1960년대부터 약 20년간 거의 매년 평균 9.9%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는 1인당 GDP가 48,000불 이상이 되는 굉장히 부강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죠. 영국 GDP가 42,000불이니까 오히려 자신들을 지배했던 영국보다도 더 번영을 누리는 이런 정말 자치 국가가 홍콩이었습니다. 홍콩은 1960년대 이후에 이제 중국 본토에서 어떤 중국 공산당의 박해 그리고 문화혁명을 피해서 피난온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홍콩에 많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또 이 홍콩이 정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자유방임적 어떤 시장 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라는 점, 정말 이게 경제적 자유가 굉장히 엄청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 아시아에서도 정말 금융 허브로서의 이 역할을 굉장히 담당하는 그러한 중요한 이런 나라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제적 번영을 누렸던 홍콩이 이제 1997년에 영국 지배에서 벗어나서 중국으로 그 주권이 이제 이양이 되게 되죠. 당시에 이제 중국은 세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국양제, 그러니까 한 국가의 두 가지 제도를 인정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즉 홍콩이 누리고 있는 어떤 이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법치주의, 그리고 삼권 분립이라는 이러한 제도를 인정한다. 그래서 일국양제. 그러니까 한자가, 이게 한자로 표기해야 정확할 텐데 지금 한자가 지원이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일국양제, 그리고 두 번째는 항인치항. 이것은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도자치. 네, 이 홍콩의 자치를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대 원칙 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은 외교나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면 홍콩의 어떤 자치권을 인정해주는 분위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주권이 이양된 이후에 20년 동안 중국인들은 이 중국이 누려왔던 이러한 자유가 중국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억압받고 통제받고 여러 가지 어떤 자유법치주의적 어떤 질서가 훼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느껴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번에 뭘 계기해서 폭발을 했느냐? 이 굉장히 강경파로 알려진, 강경 친중파로 알려진 캐리람, 이 홍콩 행정수반이 지금 범죄인 인도 법안이라는 것을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리하게 지금 추진한 것이 이번 시위의 어떤 요인이 됐습니다. 네, 이 범죄인 인도 법안이라는 것은 중국 등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그런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법안입니다. 이 홍콩 시민들은 이것이 굉장히 중국 정부에 의해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어떤 반정부, 그러니까 반중 인사들이나 뭐 인권 운동가들, 심지어 외국인 기업가, 뭐 외국인 금융인들까지 중국 공산당의 눈밖에 나면 네, 이 법안을 이유로 얼마든지 중국에 소환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범죄인을 중국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중국 당국의 통제 아래서 어떤 뭐 재판을 받게 되죠. 지금 홍콩과는 달리 홍콩은 굉장히 상권 분립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나라지만 중국은 전혀 다릅니다. 중국은 사법 독립권이라는 게 없죠. 사법권이 중국 공산당의 어떤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상권 분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법원은 이제 공산당에 종속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공산당 산하에 있는 공산당 정법위원회가 법원의 어떤 인사권과 재판권을 법원에 대해서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뭐 법원, 검찰, 공안, 그리고 교도소 이러한 곳들을 다 지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권의 독립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지금처럼 뭐 경제가 매우 성장해서 자유로운 듯 보이지만 사실상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병행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경제에 국한된 것이고 철저히 정치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보면은 통제와 억압을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어떤 중국 공산당의 권력 유지라든가 중국 공산당의 어떤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채택할 수 있고 어떤 것이라도 바꿀 수 있고 억압할 수 있다. 그래서 억압과 통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 어떤 효율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과 홍콩 가치가 완전히 다른 그러한 체제죠. 양립할 수 없는, 공존할 수 없는 이러한 체제입니다. 이 두 체제 간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원이 사법부가 중국에서는 공산당에 뭐 종속되어 있고 또 지방정부에 종속되어 있죠. 또 재정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중국 정부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인사들을 콕 집어서 얼마든지 내 중국 본토로 인도해라 라고 요청할 때 많은 홍콩 내에 많은 반중 인사들이나 인권운동가들이 정말 잡혀가서 굉장히 곤란을 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고, 이것은 이 홍콩이 누리는 어떤 법치주의라는 근간을 굉장히 뿌리째 흔드는, 굉장히 훼손시키는 이러한 홍콩이 그동안 누려온 자유를 훼손하는 이러한 법안이다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많은 홍콩인들이 분노하고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홍콩 주민들은 이 중국 본토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중국에 편입된 이후에 이 홍콩의 어떤 지위가 굉장히 약화되어 왔고 피해를 입고 있다, 아니면 중국의 하나의 변방의 도시로 전락할 것이다 라는 이런 우려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홍콩대에서 이제 매년 홍콩 시민 의식 조사를 하는데 자신을 중국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시민은 불과 15%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자신은 중국 시민이 아니라 홍콩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주민이 오히려 훨씬 많은 약 40%가 된다라고 합니다. 또 이 외에도 불안감들이 있죠. 여러 가지 어떤 자유가 침해받고 어떤 금융당국에 대한 어떤 금융시장에 대한 중국의 개입도 커지면서 사실 홍콩 증시가 상하이 증시보다도 규모 면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이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든지 가계부채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분야에서의 불안감, 또 2014년이었죠. 우산 혁명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또 자유주의 어떤 도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싱가포르로 많이 이제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수록 이 홍콩의 지위가 약화된다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져서 이러한 대규모 시위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홍콩의 행정부를 이끌고 있는 행정수반은 캐리 람이라는 친중파인데, 자, 노골적으로 중국 편에선 어떤 법안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인데, 원래는 6월 11일 날 2차 심의회를 하고 6월 20일 날 3차 이제 심의를 한 다음에 표결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대규모의 어떤 시위대가 모이면서 어제 지금 이 심의 절차를 지금 연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또다시 심의를 할 수 있고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글쎄요, 이 시위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자유에 대한, 그리고 삼권 분립, 그리고 어떤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는 이 홍콩 시위대에서 여러 미국 그리고 EU를 비롯한 미국, 영국, 유럽연합 많은 나라들이 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미 국무부는 중국이 세계 약속했던 일국 양제라는 원칙이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법안은 중국이 본토로 개인을 송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서 홍콩의 자치를 파괴할 것이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민주적 자치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또 영국도 지지 성명을 내놨는데,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 1984년 영중 협정에 규정된 홍콩 시민에 대한 권리와 자유 존중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인 인도 법안은 영국 그리고 중국 공동선언에서 정한 권리 및 자유와 긴밀히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인 인도 법안이 미칠 향후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라는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독일 외무부도 성명을 냈는데요. 독일 정부와 EU 회원국은 홍콩 당국의 우려를 표명한다. 현재 홍콩과 맺은 양자 범죄인 인도 협정이 현행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메르켈 독일 총리는 우리는 홍콩에서의 상황을 평화롭게 유지할 것을 모든 관계자들에게 호소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유럽연합 EU도 홍콩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이런 내용의 성명을 내놨습니다. 네, 많은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그리고 개인의 재산권 보장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나라들에서는 당연히 홍콩 시위를 지지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발전을 굉장히 평화롭게 이룩해온 참 운이 좋은 나라입니다. 자, 이 시위를 보고 있으면 지금 이 미중 무역 분쟁도 사실은 무역 분쟁을 넘어서 가치가 다른 두 체제의 사실은 충돌입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이 우리나라는 절대로 중국과 함께 갈 수 없죠. 지향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자유냐, 통제냐, 법치냐, 공산당, 일당, 독재냐 전혀 다른 길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미중 전쟁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네, 정말 이 세계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에게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